화려한 호텔 동창회에서 유독 초라한 한 남자가 알바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외식업계 실소유주 백만장자 회장인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가을 저녁, 50살을 바라보는 김민수의 손에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은 반가움보다 먼저 주저함을 불러왔죠. 옷장을 열자 천천히 손끝으로 매만져지는 양복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민수는 거울을 보며 괜찮을까 생각하며 잠시 망설입니다. 그는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동창회 초대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서울 그랜드 호텔 다이아몬드 홀. 최고급 호텔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동창회라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좋겠지. 가보자. 낡은 구두를 신으며 민수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친구들과 교문 앞에서 찍은 졸업사진. 함께 웃으며 교복을 벗어던졌던 순간들. 서로의 미래를 응원했던 그날들. 그 순수했던 우정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자신은 친구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망설임 끝에 민수는 결심합니다. 오늘만큼은 과거의 기억을 따라 웃음을 찾아 떠나보기로 말이죠. 서울 그랜드 호텔 앞에 선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화려한 로비를 바라봅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민수의 발걸음은 동창회 연회장을 향해 옮겨지고 있었죠. 시간은 이미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 그리고 화려한 조명. 낡은 정장을 입은 민수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연회장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가 마주한 것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옛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공한 듯한 자태와 자신감 넘치는 대화, 그 속에서 민수는 순간 멈춰 섭니다. 연회장의 문턱을 넘는 순간 민수의 귀에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잠시 멈춥니다. 몇몇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고 그 시선의 끝에는 낡은 정장을 입은 민수가 서 있었죠. 고급스러운 정장과 드레스로 가득 찬 공간에서 민수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상민이 반가워하며 민수야, 너 정말 왔구나. 대기업 부장이라는 박상민이 가장 먼저 말을 건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어딘가 놀람과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곧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네. 민수의 인사에 몇몇은 고개만 끄덕일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민수는 구석에 마련된 테이블로 향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죠. 자리에 앉은 민수는 연회장을 둘러봅니다. 15명 정도의 동창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시계와 정장, 진주 목걸이가 빛나는 드레스. 그들의 모습은 성공과 풍요로움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영이 약간 머뭇거리며 다가와 인사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민수는 반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응, 수영아. 너는 어떻게 지냈어? 교사가 됐다면서? 응, 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교사가 된 수영의 질문에 민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옆에서 상민이 끼어듭니다. 상민이 술잔을 들며 야, 다들 자기 소개 좀 해볼까? 난 지금 대기업 마케팅 부장이고 작년에 강남 아파트도 샀어. 민수야, 너는? 순간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됩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
민수가 대답했어요. 상민이 놀란 척하며 식당. 대단하네. 어떤 식당인데? 프랜차이즈야? 아니, 그냥 작은 동네 식당이야. 민수가 대답했어요. 민수의 대답에 몇몇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죠. 상민은 더 이상 민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화제를 돌립니다. 천천히 민수는 소외되어 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고 대화의 주제는 주로 재테크, 해외여행, 자녀 교육 등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동창회 진행자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진행자는 각자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죠. 한 사람씩 무대에 올라 자신의 직업과 성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된 친구, 변호사가 된 친구, 대기업 임원이 된 친구.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자, 다음은 김민수 친구. 무대로 나와 볼까요? 갑작스러운 지목에 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민수가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향합니다. 민수가 무대에 오르자 웅성거림이 조금 커졌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 스포트라이트 아래 더욱 초라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저는 지금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짧은 소개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형식적인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박수 소리는 앞서 소개했던 친구들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죠. 민수는 묵묵히 자리로 돌아옵니다. 상민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며 야, 민수 저 꼴이 뭐야? 20년 동안 뭐 했길래 저 모양이지?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충분히 민수의 귀에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모른 척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입술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죠. 진행자가 자, 이제 우리 단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모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말했어요. 친구들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틈에 끼어보려 했지만 누군가 그를 보며 주변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이며 저 양복 좀 봐. 민수 끼면 사진 분위기 망치는 거 아냐? 또 다른 친구가 그러게. 빼고 찍자. 어차피 나중에 SNS에 올릴 건데. 그 말이 민수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내며 단체 사진을 담습니다. 그 프레임에 민수의 모습은 없었죠. 상민이 큰 소리로 자, 이제 술 마시면서 더 재밌게 놀아보자고. 회비 10만 원씩 더 걷자. 고 제안했어요. 상민의 제안에 다들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민수를 향해 묻습니다. 친구가 고개를 까딱이며 민수야, 괜찮지? 10만 원? 민수는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어요. 상민이 웃으며 아이고, 그래도 식당 하나 운영하면 10만 원 정도야 내겠지?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 그 말에 또다시 웃음이 터집니다. 누구도 악의가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조롱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미소로 받아넘길 뿐이었죠. 술이 한 잔, 두 잔 올라가면서 대화의 톤은 점점 높아졌고 누군가가 민수를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친구 하나가 민수야, 아직도 그 양복 입고 다니냐? 몇 년 된 거야?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친구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민수를 향한 질문과 농담도 점점 직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구 하나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우월감과 멸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민수야, 넌 대학 나와서 뭐 했던 거야? 어떻게 식당 알바로 인생이 정리된 거야? 라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바가 아니라 식당 운영이야. 내 가게라고. 상민이 말을 자르며 에이, 운영이든 알바든 그게 그거지. 야, 그래도 넌 공부 잘했잖아. 어쩌다가. 상민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하다 와인잔만 들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 했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농담처럼 시작된 이야기들이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영이 불편한 표정으로 야, 그만들 해. 너무하잖아. 상민은 뭐가 너무해? 다 친구끼리 하는 농담이지. 민수도 괜찮지? 상민의 말에 민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조롱 속에서 민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소통은 단절되고 그저 웃음거리로 전락한 느낌이었죠. 또 다른 친구가 술에 취해 야, 그래도 정없는 소리는 하지 말자. 민수도 나름 열심히 살았겠지. 안 그래? 하고 말했어요. 그 말마저도 민수에게는 위로가 아닌 또 다른 멸시로 들렸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말에는 결국 실패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무도 민수의 자리 비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민수가 자리를 비운 틈에 더욱 노골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민수는 한참 동안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낡은 양복, 시간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 민수는 물을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십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민수는 혼잣말로 괜히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민수의 눈에는 서글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순수한 우정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아올랐지만 무언가가 그를 붙잡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을 나와 연회장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호텔 로비에서의 분주한 움직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호텔 스태프들이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긴장된 표정과 완벽한 자세. 평범한 손님을 위한 준비는 아닌 듯 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연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다시 옮깁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직원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곧 JS 푸드그룹 강준호 회장님이 도착하십니다. 모든 준비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민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다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자 여전히 술자리는 한창이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 앉자 몇몇은 그를 알아차렸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대화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남은 와인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친구들. 변한 건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말했어요. 저기요, 여러분. 방금 전해 들은 소식인데요. 지금 JS 푸드그룹 강준호 회장님께서 이쪽으로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유명 기업인이 고등학교 동창회에 오는 건지, 누가 그를 초대한 건지. 갑작스러운 소식에 모두가 놀랐고 상민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있어? 왜 강 회장이 여기에 오는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정중한 표정의 호텔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말했어요. 잠시 후 JS 푸드그룹 강준호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그 말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만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연회장 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가 바로 JS 푸드그룹의 수장 강준호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연 회장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연 회장을 둘러보며 실례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강 회장의 예의 바른 인사에 모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연 회장을 둘러보더니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민수에게 멈췄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민수가 앉아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 회장을 따라 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의아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왜 강준호 회장이 민수에게 다가가는 걸까? 모두의 의문이 커져가는 그 순간 강 회장이 민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 둘에게 집중되었고 친구들의 눈에는 의문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준호 회장이 민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중 한 명이 낡은 양복을 입은 식당 사장 앞에서 절을 하다니. 강 회장이 정중하게 민수에게 말했어요. 대표님 기다리셨습니까? 일정 시간이 다가와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강 회장, 조금 늦었네요. 차량은 준비되었습니까?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모두 대기 중입니다. 강 회장이 대답했어요. 그 말에 연 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몇몇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민수가? 그리고 이사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상민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 회장은 상민을 향해 정중하게 실례지만 김민수 대표님은 저희 JS 푸드그룹의 모기업인 MS홀딩스의 대표이사이시면서 최대 주주이십니다. 작년에 저희 그룹을 인수하셨죠. 그 말에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놀란 표정, 당혹스러운 표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대기업 그룹의 오너였다니.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항상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는 것을 중요시하셔서 종종 일반 식당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십니다. 고객의 니즈를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하시죠. 강 회장의 설명에 연 회장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씁쓸함만이 묻어 있었죠.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 시간이 다가오니 이만 가볼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옆에 있던 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아까는 정말 미안해. 민수는 부드러운 미소로 괜찮아, 수영아. 다 지난 일이야. 민수의 말에 수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상민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민수가 모두를 향해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 민수와 강 회장이 함께 연회장을 나서려는 순간 상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기회주의가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야. 아니, 대표님. 정말 몰랐어. 우리가 신뢰가 많았네. 다음에 꼭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상민의 말에 민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민수는 그러자 기회가 되면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진실된 친구가 아닌 그저 비즈니스 관계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리감이었습니다. 상민에 이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민수에게 다가와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손을 내밀고 명함을 건네고 연락처를 교환하자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민수를 소외시켰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수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야. 민수는 수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아, 수영아. 넌 항상 좋은 친구였어. 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의 말에 작은 위로를 받은 듯 했지만 그래도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얕고 외면적인 가치에 집착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민수와 강 회장이 연회장 문을 나서자 호텔 지배인과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여러 명의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도 민수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연회장 문틈으로 지켜보던 동창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걸어가며 물었어요. 대표님, 오늘 저녁 괜찮으셨습니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오랜 친구들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네요. 민수의 말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 씁쓸함,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해방감까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그것은 아프지만 필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대표님, 오늘 해외 계약건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측에서 최종 승인했고 신규 브랜드 론칭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좋은 소식이군요. 해당 팀에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임원들의 보고를 듣는 민수의 모습은 방금 전 연회장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신감 있고 단호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는 겸손함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호텔 지배인이 대표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안내했고 민수는 준비된 고급 세단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회장의 남은 친구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모습, 성공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잃어버린 우정의 가치.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민수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뒤를 돌아 호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동창회,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반전. 한편의 드라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민수는 차량 창밖을 바라보며 네, 괜찮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동창회에 참석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강 회장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대답했죠.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죠. 민수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함이나 호화로운 외모가 아닌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창에 아름답게 반사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슬픔보다는 깨달음이, 분노보다는 수용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회장에 남은 동창들은 민수의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민은 술잔을 비우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수영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한심했네. 상민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애초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수영이 말했죠. 민수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 학창 시절에도 늘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야. 진짜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수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외적인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오늘 받은 명함들을 꺼내 바라봅니다. 화려한 직함과 회사 이름이 적힌 명함들. 그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깊이와 진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의 철학적인 말에 강 회장은 공감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민수를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 말이죠.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려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오늘 밤 민수는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교훈은 연회장에 남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